질문하고 묻는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입니다. 더글라스 케네디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빅피처의 작가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뭐 그런 1955년 미국 뉴욕 맨해튼 출생.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현재는 런던, 파리, 베를린, 몰타 섬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지피라는 장르는 스릴러, 범죄, 소설뿐 아니라 여행기, 수필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고 있죠. 과거 극단을 운영하며 직접 희곡을 썼는데 훗날 희곡의 경험이 소설 이야기의 구조를 잡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희곡의 대화체는 케네디 소설에서 이야기체의 대화를 응용한 버전이기도 하고요. 희극을 하는 중인 1988년 소설 비욘드 더 피라미드로 데뷔했죠. 여기에 스토리와 기발한 착상, 등장인물의 심리, 간결한 문장은 세계 30개국 독자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케네디의 간결한 문체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자벨 전에 섹스를 몰랐다. 이자벨 전에 자유를 몰랐다. 이자벨 전에 인생을 몰랐다.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 이런 문장. 케네디의 매력은 또 있습니다. 사제에 대한 식견이 대단해 소설 곳곳에 묻어있죠. 이런 그는 미국의 날카로운 시선을 넘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누가 보면 미국 국적을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지만 미국 시민권은 아직 유지하고 있는 묘한 상황. 많은 나라들 중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으로부터 기사자기를 수여받았고 2009년에는 프랑스의 유명 신문 르피가로지에서 주는 그랑프리 상을 받았죠. 이미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한국에서 더글라스 케네디는 물음표였고 심하게 말하면 득보 작가였습니다. 이 득보 작가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빅피처요. 또 다른 하나는 구독자들의 입소문이라. 어느 정도였냐면 블로그나 독서 카페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며 단숨에 주목을 받았죠. 대체적으로 이런 평입니다. 소설 대부분이 굉장히 잘 읽힌다. 스토리도 빠르고 무엇보다 메시지가 쉽다. 무엇보다 재미있다. 이런 긍정적인 여론은 500페이지가 넘는 두께의 빅피처를 국내 발간 한 달도 되지 않아 5번째 인쇄를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2010년 출판 시장의 불황이라는 말은 빅피처에게만큼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였죠. 무려 50주 이상 베스트셀러 행진을 이어갔으니 말이죠. 이후 대한민국에서 매년 한 권씩 출간하는 그의 신작 소설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흥인이 검증된 작가가 됐습니다. 케네디의 작품을 보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 생활에 대한 염증입니다. 그 역시 부인이 외도해 이혼 경력이 있고 끊임없이 마찰을 겪어도 결혼을 유지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과거의 경험이 책에 고스란히 묻어있죠. 그런데 결혼 생활 갈등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 주제라는 것이 함정이기도 합니다. 빅피처, 5데이즈, 비트레이얼 등 여러 작품에서 매번 나오지만 빅퀘스천에서 자신의 이혼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며 정점을 칩니다. 무려 300쪽에 걸쳐 왜 자신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혼한 뒤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꼈는지 설명하는데 자신의 훌륭한 문학적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했죠. 케네디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덫에 갇혀 덧없이 소중한 인생을 불행하게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요약하면 더글라스 케네디의 책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다 갑자기 과거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러고선 약 150여 쪽 정도를 다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들을 무수히 거치다가 자, 그럼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고 말하는데 돌아간 이야기는 무려 150여 쪽 전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책의 마지막 장에는 단 하나의 대사를 인용하기 위해 무려 10줄에 가까운 수식어구를 사용합니다. 독자가 기대하는 결말과 다른 대안을 제시해 이야기를 끝내는데 누군가에게는 반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몰입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뒤통수이기도 하죠. 케네디의 책에는 스노비즘 성향이 심심찮게 드러납니다. 상업영화를 비하하지만 예술영화는 예찬하는 지적 허영심이 곳곳에 드러나죠. 작가의 평소 모습과 사상을 엿볼까요? 연극이나 재즈 공연을 많이 관람하고 책도 많이 읽습니다. 세계 50여 개 나라를 여행하는 여행강이기도 하고요. 모나코, 파타고니아, 서사모아, 베트남, 이집트를 비롯해 오지 마을까지 가리질 않습니다. 이국적인 모습을 거니며 소설의 영감을 받고 본인의 장기인 이야기꾼의 면모를 보이는데 사실적인 묘사들로 인해 여행기 책임가 하는 착각을 안겨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케네디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소설 속에 담는다는 그의 말처럼 말이죠. 케네디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사랑이 변했다고 배신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람 사이에는 늘 배신이 있죠. 사람들 사이의 진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현실적이기도 하죠. 이런 비평 철학을 품고 있는 그가 아이의 눈으로 어른 세상을 보는 책 오로로를 냈습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동화로 말이죠. 프랑스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조안 스파르의 그림과 스릴러의 재앙이 창조한 동화 세계라 차마 이러냐합니다. 스벨의 추천입니다. 먼저 지극히 주관적인 추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글러스 케네디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빅피처로 떴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작으로 손꼽는데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소재는 참신했으나 장황한 서술에 적응이 쉽지 않았고 지나칠 정도로 세밀한 묘사는 읽는 속도뿐 아니라 진행이 늦어 집중이 쉽지만은 않아 케네디의 작품을 그리 좋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이런 제가 그의 저서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멘트입니다.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면 혹은 경험을 했다면 아니면 기대를 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엇갈리는 운명과 사라지는 꿈과 행복, 인연을 잃은 뒤에 그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소설입니다. 두 번째는 오로로 시리즈입니다. 2020년 오로로를 처음 선보이며 1년 뒤인 2021년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은 오로로가 연이어 출간됐는데요. 어린 아이의 눈으로 어른의 세계를 바라보며 행복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동화지만 동화 같지 않은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케네디의 아들 맥스가 5살 때 자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맥스가 평범한 삶을 살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22년 뒤 맥스는 이를 극복하고 완전히 독립된 젊은이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케네디는 이 과정이 몹시 힘들었지만 특별한 아들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봐왔고 응원과 격려,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오로로에 투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비극일 수밖에 없다던 그가 작심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희극은 비극을 승화했을 때 나오는 것처럼 구절 하나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한 번쯤 깊게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를 느끼게 해준 책이 바로 오로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삶의 곁에 빠지지 않는다는 케네디의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벨이었습니다.